그래서 이 책에는 자극하고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요. 선택할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어떤 자극과 반응의 연속인 것 같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몇 킬로를 뺄 거고 막 내 스스로하고 약속을 막 해서 난 진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내가 만약에 꼭 고도비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걸 안 빼면 내 몸에 건강에도 안 좋고 정말 여러 사람들한테도 보기에도 심리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이 앞에 너무너무 맛있게 생긴 치즈케이크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내 내면의 소리는 알고 있어. 너는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으면 너는 더 살이 찔 거고 그렇게 되면 넌 더 우울해질 거고 너 주변 사람도 너 보기가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는 선택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난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예를 든 거는 다이어트를 예로 들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선택할 자유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하고 실패하는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선택할 자유, 이 공간이, 그러니까 자극하고 반응 사이의 공간이 얼마나 크냐,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대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유전적으로 막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극받는 사이 공간이 뭐 크다 넓다 뭐 이런 거는 없대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특히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어떤 되게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하게 절대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자극하고 반응 사이 공간이 넓을 확률이 높대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자식들은 그냥 오냐오냐 그냥 무조건 엄마 아빠 그래 너 다 잘했다 이렇게 하면서 키운 게 아니라 어떤 집안의 어떤 그 가정에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원칙이 있어서 여길 넘어가면은 너는 혼나는 거고 여길 넘어가지 않으면 너는 혼나지 않는 거고 이런 원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원칙을 그냥 넘어가면 난 잘못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수긍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아무리 막 화가 나고 그래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이제 화목한 가정에서 그런 걸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냥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고 어떤 원칙이 없이 그냥 그때그때 감정에만 따라서 행동하는 법을 만약에 배운 가정이라면 그냥 내 감정만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냥 자극이 들어오면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선택할 자유가 조금 부족한 경우고 근데 그렇게 잘 자란 사람들은 선택할 자유가 좀 큰 경우가 있대요. 근데 이것도 뭐 정해진 거는 아니고 사람이 다 자기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극하고 반응 사이의 공간을 얼마든지 충분히 노력을 통해서 넓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좀 넓혀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선택의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지금 선택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졸렸고 피곤하고 한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지금 2시인데 새벽 2시인데 이 시간까지 다 이렇게 열심히 경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되게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의 선물은 뭐냐면 자연 법칙 혹은 원칙이에요. 이제 이거는 정말 세상이 두 쪽이나도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이 세상에 있다고 해요. 어떤 문화적인 거나 뭐나 이런 걸 다 초월하는 원칙이 있대요. 그래서 원칙은 보편적이다. 즉 문화와 공간을 초월한다. 이런 것들 예로 들면 공정, 친절, 존중, 정직, 성실, 봉사, 기여 이런 것들의 어떤 뭐 문화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공정한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이거는 다 그냥 초월을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이나 원칙 같은 건데 이제 이거는 신체는 하나의 자연계이므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가 된다. 이거는 내가 아무리 정말 초인이 되고 싶어서 지금 밤새도록 일을 하고 싶고 나는 1시간도 자고 싶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그러다가 내 몸이 정말 금방 진짜 죽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도 그 신체는 우리도 자연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지배가 돼요. 하지만 이런 원칙 같은 것들은
절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우리는 자연적이거나 도덕적인 권위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건데, 그 세 번째 탄생의 선물은 인간의 4가지 지능이래요. 인간의 4가지 지능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태어날 때부터 이거 다 갖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적인 지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IQ고, 두 번째는 신체 지능 PQ고, 세 번째는 감성 지능 EQ, 그다음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영적 지능 SQ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모두가 다 갖고 태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중에서도 이제 영적 지능이 제일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적 지능을 키우려면 8번째 습관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내면의 소리를 내고 행하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찾았잖아요. 만약 찾았다고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내면의 소리를 내고 행해야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냐? 이 4가지를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이걸로 연결이 쭉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서클은 이 책 내내 나와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한 챕터마다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말만 좀 바뀌어요. 이 비전은 지성이고, 규율은 신체고, 열정은 감성이고, 양심은 영성이다. 이런 식으로 말만 조금씩 바뀌고, 이 저자도 그래요.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보고 리더십 관련한 책들이나 뭐나 자기계발서적이나 뭐나 다 찾아봐도 결국에는 말만 다르다 뿐이지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는 거, 그게 이제 비전이거든요. 내 꿈이나 내 목표, 이제 그거를 갖고 사는 게 비전인 거고, 그리고 이 비전만 있으면 또 안 되는 게, 이거에다가 이제 연료를 제공하는 것 같은 열정이 또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열정. 이건 이제 감성이랑 연결이 되겠죠. 내가 이거 할 때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막 너무 좋아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열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이런 것들 다 갖췄다고 해도 내 몸이 받쳐주지가 않고 내가 뭐 이런 규율에 맞춰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몸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체적인 규율, 그리고 이 3가지를 이제 이끄는 가장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어떤 양심. 그래서 이렇게 이거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이 4가지 어떤 거 하나만 막 잘 돼도 안 돼요. 이 4가지가 다 조화가 돼서 양심이 영성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비전이라는 건 뭐냐면 지성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비전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비전이에요. 나는 정확한 목표가 이거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고, 계획을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지성의 눈으로, 아무것도 내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미래에 어떤 게 되고 싶다, 뭐 목표나 이런 것들을 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성의 눈으로 보는 거, 그리고 상상력을 어느 정도 발휘를 해야 내가 미래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상상력의 결과, 그리고 자기 자신, 자신의 운명, 자신의 특별한 사명과 역할, 목적과 의미에 대한 의식을 갖는 거.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비전이라는 건 제가 볼 때 미래에, 그러니까 어떤 내가 꿈을 꾸고 미래에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계획을 이렇게 짜가지고 가는 거,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비전인 것 같아요. 그 다음 2번째는 규율. 이제 비전만 있으면, 내가 만약에 나 몇 년 안에 몇 억을 버는 CEO가 되겠다라는 내가 만약에 비전을 가졌어요. 만약에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가졌는데, 만약에 내가 그걸 실행을 하지 않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2번째 나오는 거는 규율. 이제 규율은 내가 이제 정말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또 나오는 말 중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실행을 해야지 그걸 정말 아는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실행을 하고 비전을 실현하는데 수반되는 희생. 내가 지금 당장 이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거 참고 날씬해질 내 몸을 생각을 하면서 내 비전을 갖고 막 안 먹는 거, 지금 더 나중에 더 좋은 걸 위해서 지금 현재 덜 좋은 걸 포기하는 거, 그게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나의 비전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더 크고 더 오래가는 즐거움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과정.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예쁜 옷을 입고 당당하게 걷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지금의 치즈케이크를 포기하는 것, 요런 거 쉽게 말하자면 그런 규율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3번째 열정은 정말 가슴에서 나오는 거죠. 감성이랑 연결이 된 건데, 가슴에서 나오고 낙관, 흥분, 감정적 연결, 결단력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열정은 항상 어떤 일을 하는데 추진력을 이제 줘요. 그래서 내가 계속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건데,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열정과 내면의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만약에 너무너무 잘해요. 어떤 하나를 만약에 내가 뭐 그림 그리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잘하는 게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회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열정을 가질 수가 없겠죠. 세상에 아무런 쓰잘데기도 없는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날 때 이제 열정이 솟아난다고. 그리고 삶, 일, 놀이, 사랑이 모이는 곳에 열정이 생긴다.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모여야지 열정이 생긴대요. 근데 우리는 좀 모인 것 같죠? 그 다음에 양심.